안녕하세요, 정크입니다. 오늘은 검은 사제들 그리고 사바의 감독님이죠, 장재현 감독님의 신작 파묘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는 이걸 시사회에서 보고 왔거든요. 좀 더 빨리 할 수는 있었는데 와, 이걸 얼마나 재녹화, 재녹음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8번? 9번? 어쨌든 그런 고난과 역경을 뚫고 나온 이 리뷰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, 일단 뭐 전체적으로 스포일러 없는 리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영화에 나오는 험한 것들, 그 험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가지고 스포일러 있는 리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스포일러 없는 리뷰입니다. 이 영화는 뭐 여러가지 챕터로 진행이 됩니다. 1. 풍수지리, 2. 음양오행, 뭐 이런 식으로 챕터가 있어요. 근데 그냥 편하게 이 영화는 크게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전반전은 여러분이 예고편에서 보신 그대로 이 조상의 묘자리와 관련된, 그리고 조상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쭉 흘러가는 오컬트적인 분위기로 가고요. 그리고 후반부는 이런 오컬트적인 분위기에서 크게 선회를 하는데, 물론 저는 이 부분도 하나의 오컬트고 하나의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지만, 많은 분들이 여기 담겨있는, 여기 깔려있는 정서에 대해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영화를 전통적인 오컬트 혹은 공포 영화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오픈된 마인드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,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놀랐어요. 제가 상당히 쫄보라서 보는 동안 그래도 점프 스퀘어 장면이 한 5번 정도는 나온 것 같거든요. 그 중에서도 시사회 현장에서 모두가 와! 하고 소리 지를 정도로 조금 놀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. 물론 이게 뭐 비주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타이밍 때문에 그런 건데, 그 부분이 어쨌든 사람을 좀 놀라게 했다라는 게 있고, 뭐 무서운 레벨로 따지면은 뭐 여러분들이 보셨던 뭐 컨저링이나 뭐 곡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덜 무서워요. 대신에 이제 좀 더 뭔가 오컬트적이고, 그 여기 나오는 어떤 험한 것들에 대한 실체가 있는 그런 공포에 대한 뭐 압박감, 뭐 혹은 뭐 그 존재에 대한 경외감, 이런 거가 담겨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장재현 감독은 오컬트 영화의 도 같은 사람이잖아요. 그래서 막 이 영화 전체적인 톤 앤 매너를 끝까지 잘 잡아주고 있고, 여기 나오는 배우들도 다 연기 잘하시는 분들이고, 이 영화에 뭔가 그런 힘을 배우들이 만들어가는 게 꽤 있습니다. 특히 뭐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는 김고은 씨가 하는 그 대살굿, 이 부분은 뭐 곡성이랑 또 비교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나름 에너지가 넘치고 광기도 있고, 저는 이 부분은 뭐 나중에 VOD가 나온다고 한다면 몇 번을 다시 돌려보고 싶은 그런 장면이에요. 옛날부터 김고은 씨 좋아하긴 했지만 진짜 이 영화를 보고 다시 한번 재입덕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. 그리고 이 영화가 이게 좀 흘러가면서 타이트하게 막 쪼는 그런 것보다는 중간중간 쓱 이렇게 개그도 흘려주거든요. 저는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. 전작인 사바에서도 개그들이 개인적으로 취향 저격입니다. 오기정전기! 아멘. 오기정전기! 아멘.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꽤 좋았고, 이 영화 예고편이 숨기는 게 되게 많아요. 근데 또 제가 예고편 분석 영상을 만들었잖아요. 그 분석 영상에 나와 있던 몇 개는 이 영화에 꽤 근접해 있어요. 사전 정보를 얻고 싶지 않은 분들은 그 영상 안 보고 가시는 걸 추천하고, 그래도 좀 더 알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 보고 가셔도 꽤 좋을 것 같아요. 제 영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.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 영화 감상의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된 쿠키 영상 없습니다. 쿠키 영상 없으니까 그냥 일어나셔도 되는데, 영화 그 크레딧에 놀라운 사람이 하나 있어요. 지금쯤이면 공개가 됐을 것 같은데, 영화의 어떤 인물을 일본의 유명 성우분이 연기를 하셨습니다. 영화 끝나고 올라가는 크레딧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재미 포인트이지 않을까,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러면 이제 이 영화 스포일러 있는 리뷰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. 이 영화에는 어떤 존재들이 나와요. 험한 것들이 나오죠. 총 3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. 조상신, 뱀 요괴, 그리고 일본 사무라이 혹은 뭐 오니,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 오니가 진짜고 앞에 나오는 조상신이나 뱀 요괴는 약간 페이크 보스 혹은 이걸 위한 포문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전반전은 이제 그 조상신을 통해서 좀 풍수지리, 그리고 또 오컬트, 부잣집의 돈을 요 네 사람이 좀 뜯어먹으려고 하는 피카레스크물, 뭐 이런 느낌도 나고요. 그리고 이제 후반에는 이 일본 오니가 활약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괴를 잡는 퇴마 혹은 레이드 배틀, 뭐 이런 거 같은 느낌도 나고, 오니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상징성, 쇠말뚝이라고 하는 뭐 그런 거를 이제 쟁취하기 위한, 그걸 뽑기 위한 케이퍼 무비,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요소
요소들이 있습니다. 그렇게 장르 변주가 되고요. 다시 한번 요괴에 대해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면은, 먼저 이제 그 조상신 같은 경우에는 매국노이자 친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죽어서 잘못된 묘에서 한을 품게 된 건데,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 후손들에게 프레셔를 넣은 거죠. 그래서 신병 같은 그런 게 걸려서 잠도 잘 못 자고 다들 고생을 했는데, 이걸 깐난쟁이한테까지 그렇게 압박을 행사한 겁니다. 근데 이제 이 파묘를 하고 이장을 하는 과정에서 관뚜껑이 열려가지고 이 귀신이 탈출을 해요. 그래서 그 귀신이 이제 후손들을 죽여나가는 뭐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, 재밌는 게 이 귀신을 또렷하게 보여주지 않아요. 거의 뭐 이게 창문에 비친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보이는 장면도 포커스가 나가게 해가지고 또렷하게 이 귀신의 배우가 누군지, 혹은 이 귀신이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, 이런 것들이 많이 감춰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안 보이는 공포에 대해서 전반전은 좀 소비를 하고 있고, 그리고 이제 이 조상신이 나오는 그런 공포 중에서 제가 가장 신선하게 봤던 거는 바로 이제 호텔 씬인데, 호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막 전화가 와요.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최민식 씨가 귀신이 찾아갈 거니까 문을 열어주지 말아라, 막 이런 얘기를 해요. 근데 실제로 문을 누가 따다당 두드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또 최민식 씨야. 그래서 최민식 씨가 두 명인 거죠. 전화한 사람, 문 앞에 있는 사람. 그래서 이제 막 문 열어 하고 이쪽에서 문 열어주지 마 막 이러는데, 사실 보통 귀신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. 문을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줘야 들어와서 악한 짓을 할 수 있어요. 흡혈귀 같은 것들도 그렇고, 예전에 여러분들이 악귀라는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, 거기서도 이제 김태리 씨가 악령에 씌였을 때 이제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. 그런 것처럼 문을 열어줘야 되는 그게 있어서 문 앞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귀신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. 근데 그게 페이크였다는 거, 그게 좀 놀라웠고, 뱀 요괴가 있어요. 이제 몸통은 뱀이고 대가리는 여자의 형상을 한 그런 요괴인데, 이걸 누레온나라고 부릅니다. 일본의 전통 요괴 중에 하나인데, 파묘 이장을 하던 인부가 뱀인 줄 알고 딱 그 삽으로 찔러서 죽여요. 반갈죽 당할 때 귀곡성을 쫙 지르죠. 그때가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놀래키는 장면 중에 하나고요.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뭐 얼굴이 또렷하게 나오진 않는데, 예고편에 나왔던 불타는 막 그런 때 이제 얼굴이 제대로 드러나게 되죠. 어쨌든 뭐 이런 누레온나가 나오고,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일본 사무라이 요괴 혹은 온이라고 볼 수 있는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, 세키가하라 전투 때 죽은 사무라이를 투구에 정령처럼 깃들게 해가지고 온이로 만든 건데, 이걸 또 음양사가 만들어요. 막 사람의 간을 빼먹는 뭐 그런 연출도 나오고, 도깨비다 보니까 막 도깨비 불이 나와요. 실제 타이틀에서도 도깨비 불 이렇게 뜨는데, 그걸 통해서 막 사람을 홀리고 정신 공격을 하고, 이런 포인트들도 되게 재밌었습니다. 오니를 만든 이유는, 옛날에 여러분들 그 도시전설 들어보셨죠? 우리나라에 되게 그 땅에 기운이 흐르고 있는 게 있고, 그것들의 그 맥, 전기 뭐 이런 걸 끊기 위해서 옛날 일제시대 때 막 일본에서 쇠말뚝을 박았다,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. 그걸 차용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요.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 형상을 호랑이라고 봤을 때, 호랑이의 딱 그 척추, 허리가 되는 부분에다가 요걸 박아 놓은 거죠. 그래서 우리나라의 맥이 딱 끊기게, 이거를 이제 여우가 호랑이의 허리를 끊었다라는 대사로 표현을 하고, 작중에서 이 여우가 또 음양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이 이야기의 모티브는 바로 일본의 유명 음양사죠. 아베노 세이메이가 여우의 후손이다, 여우 요괴다, 뭐 이런 전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차용해서 만든 걸로 보입니다. 음양사가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주술사 그런 의미가 좀 더 강해 보이잖아요. 하지만 이 일본의 음양사는 천문학에도 밝고, 그리고 풍수지리에도 밝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풍수지리랑 붙이기 좋은 게 음양사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런 걸 암시하는 것 중에 하나는, 초반에 이제 최민식하고 친일파 집안 그 장남하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, 딸이 독일에서 우주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다, 유학을 하고 있다, 뭐 이런 대사가 나오게 되거든요. 근데 이제 그때 막 LA에 사는 그 부잣집 장남이 아버지 직업하고 되게 안 맞는 뭐 다른 뭐 그런 걸 하고 있어서 재밌다라고 하니까, 최민식이 사실 뭐 같은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근데 그 이유가 천문학, 풍수지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뭐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제 이화림하고 김상덕, 김고은하고 최민식 배우의 역할이 서로 얽혀있는 뭐 그런 게 있는 거겠죠. 여기 전부 다 알 거야. 묘 하나 잘못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. 조상신에서부터 요괴까지 오면서 점점 그 실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, 공포적인 오컬트적인 포인트는, 안 보이는 영적 존재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사람을 죽이고
위해를 직접적으로 가하는 실존하는 공포 이런 것들을 영화 안에 담고 싶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제 장재영 감독님이 초반에 인터뷰 같은 걸 했을 때 화끈하게 볼 수 있는 영화를 준비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이전 작품보다는 보이는 액션성을 좀 더 강조한 게 아닌가 그렇게 연결 지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작품을 좀 더 호불호 갈리게 하는 일본에 대한 이야기 뭐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또 국뽕 혹은 약간 민족주의적인 요소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강하게 깔려 있어요. 이제 오니가 자기 대사를 통해서 언급하는 부분들도 좀 있는데 남산의 신궁에 가려고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그게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지었던 조선 신사 혹은 조선 총독부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라고 봐요.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일제 잔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 제가 따로 들은 얘기지만 그때 이제 오니가 뱉는 대사들 거기에 살펴보면은 일본인들 이름이 막 나오거든요. 그 일본인들이 사실 조선 총독부를 만들었던 그 실제 사람들의 이름을 따온 거라고 하더라고요. 고증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파보시면 재밌는 게 많이 나올 것 같다.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보이는 게 좀 명확해서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거 이것만 흡수해도 이 영화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지점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전 작품보다는 상대적으로 대중적이고 엔터테인먼트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신 게 보이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. 그리고 이 최민식 배우가 오니를 죽일 때 상성을 얘기하거든요. 불은 물에 약하고 쇠는 나무에 약하고 물을 묻힌 나무는 쇠를 벨 수 있다. 그래서 막 그 필살기처럼 그게 약간 막 어떤 사람들은 포켓몬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되게 만화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오컬트 장르에서는 귀신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귀신을 물리치는 행위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재미적인 요소로 봤고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 풍수지리사라는 그런 캐릭터가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발상? 근원적인 발상? 그런 게 이제 음양오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음양오행에 따라서 타입을 맞춰 적을 물리친다 이런 이야기가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이 전반적으로 오컬트 장르를 이야기하면서도 좀 이제 그런 일제 잔재 그리고 이제 친일파 한민족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있어서 좋아하는 분들은 또 좋아하고 싫어하는 분들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. 제일 재밌는 댓글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. 오컬트 한일전 그런 호불호 갈리는 지점들이 있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전반과 후반의 그 장르적인 변주 그리고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이 실체 그 실체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을 잘 따라가다 보면은 워낙 잘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저같이 되게 이 영화에 빠져들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영화에서 뭐 그런 역사적인 얘기나 뭐 이런 거 막 껴드는 거 싫더라 이런 분들은 아쉽게 볼 수 있는 영화고 그런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저는 이렇게 오컬트라는 장르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고 노력하고 계시는 이 장재영 감독님의 행보를 되게 응원하고요. 이렇게 우리나라에 장르 특화된 그런 감독님들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서 저는 앞으로도 그리고 차기작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.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4DX도 개봉을 했거든요. 물론 뭐 제가 후기 찾아보면 되지만 혹시나 제 영상에서 댓글 같은 거 보실 분들을 위해서 4DX 보신 분들은 그 체험 효과 후기 이런 거 알려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 한 줄 평과 평점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혼 빠지는 줄 모르고 바라보게 되는 도깨비불 같아라. 크크크.